네, SK건설이 시공하는 라오스댐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로 인해 수백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일 전쟁 당시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았던 신인그룹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들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라오스댐 사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사고 원인은 복구 작업이 좀 끝나고 나야 면밀한 조사를 거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보면 일단 시공사인 SK건설에 상당한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인재와 자연재해 두 가지를 좀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사고가 네. 난 지 얼마 안 됐고 수습 단계여서 원인 규명까지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원인이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댐을 부실 시공했느냐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실 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댐에 균열이 생겼는데 그럼 왜 방류 조치를 그때 하지 않았느냐라는 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틀 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책임 공방을 놓고 운영사와 시공사 측의 서로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SK건설 측에서는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을 했고 그런 주요 원인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그런 것들을 원인 규명이 된 후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SK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또 이제 운영사인 서부발전에서는 이미 그 이틀 전에 댐 상부에 10개의 균열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SK발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 유실이 아니라 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게 SK건설이 이틀 전에 이런 어떤 유실 징조를 그럼 체크업하지 못했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면서도 이런 피해를 자초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그게 이미 이제 물이 차올랐는데 그게 이제 그 매뉴얼상으로는 허용 범위였기 때문에 아직 방류 조치나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치가 좀 늦어졌던 거고요. 네. 그 상당히 비가 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평소 강수량보단 두세 배는 더 왔다 이걸 얘기하면서 SK건설 측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는 그만큼 왔다고 하더라도 시공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서부발전하고 이제 SK 쪽에서 의견이 나오는 게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균열이 발생을 했다는 거니까 일단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공기보다도 원래 건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면 공기가 늘어나는 게 일상인데 공사기간. 예. 그렇죠. 공사기간이 이번에는 거의 5개월을 단축을 해서 예. 좀 너무 좀 빨리 시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이야기들이 다른 것 같아요. SK건설 측에서는 23일 날 확실히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좀 그런 조짐이 있어서 대피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23일 날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그 SK건설 직원들은 그 전에 대피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일 날 서부발전에서 댐에 균열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복구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태가 좀 심각한 거니까 안전을 우려해서 미리 이제 라오스 주정부 쪽에 빨리 주민들을 대피해달라는 그런 조치를 며칠 전에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건데 변호사님께서는 일부러 그걸 알고 그랬습니까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은 대피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의성이 없지 않아 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운영상의 가실 문제도 나중에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발주처인 PMPC 여기는 이제 공사 수행 전에 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7천억 규모의 건설 공사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 사고의 어떤 귀책 사유가
시공상의 문제를 결론이 난다 하면은 이걸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책임보험이라는 게 그 건설사의 하자가 아니라 그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이 있을 때는 이제 보험사가 커버를 하는데 그 우리 운전자 보험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뭐 술을 본인 마셨다든지 과실일 고의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으면 커버가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이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늑장 대처의 문제가 개입이 되게 되면 아마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인재의 어떤 그렇죠. 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안 될 가능성도 크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시민단체들 라오스댐 사고에 한국 정부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뭐 라오스가 시공사 SK건설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까지 책임을 물을 그 여부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SK건설이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ODA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13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이프가드 그 기준을 잘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문제로 이어졌다고 하면 사실 정부가 관리 감독 책임을 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저기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인재가 드러나서 보험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이게 국가 인프라 사업 같은 거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이거를 SK건설의 한 일개 기업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라오스 주정부나 라오스에서. 예, 그렇죠. 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SK건설을 상대로 해서 각각 뭐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저희가 보물선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 발견했다는 친일그룹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돈스코이호에 금화나 금괴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주가 한창 오르고 이럴 때 돈스코이호 얘기 나올 때 150조 원 상당의 어떤 보물이 있다 주목받았는데 이게 뭐 아닌가 봐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앵커님도 그 150조 얘기 들으면서 되게 황당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예,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죠.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예, 뭔가. 그러니까 이게 돈스코이어가 이번만 문제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러니까 뭐 1980년대도 그렇고 뭐 2000년대도 그렇고 몇 개 업체가 인양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2000년대 동아건설에서 그것을 했었는데 그때 금괴를 한 500kg 정도 그래서 250억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건설 회사에서 추정을 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이 신일건업이라는 데서 150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근데 근거도 없었던 것이고요. 오늘 발표 결과 보니까 예. 아니 뭐 몇 개 상자가 있었고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 조사가 또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과정도 아직 얘기 그리고 나온 게 없죠. 가장 황당한 거는 그 전에 몇 개 업체가 그런 시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막연한 거죠. 추측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거도 없었던 것이고 굉장히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좀 수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기존에는 150조 원 가치가 있는 금화가 있다라고 굉장히 막 자신감 있게 주장을 했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뭐 150조 원까지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식의 약간 좀 불확실한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두고도 좀 일부러 좀 거품을 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150조 뭐 기사에서 여러 번 문제됐으니까 아실 텐데 국유지에서 그런 발굴 작업을 하려면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주장에 따라서 150조면 15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고 세운 지도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업종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15조는커녕 1,500억도 내기 힘든 상황이니 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말을 바꾸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돈스코이호 그 제철 무게 정도를 감안을 해서 그게 한 뭐 12억 정도 되니까 그런 보증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내겠다 이런 황당한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가가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좀 또 석연치 않은 정황이라는 것이 골드코인이라는 거를 좀 통해서 발행해서 투자자를 좀 모았다, 투자금을 좀 모았고 그 이후에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이 제1제강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제 급락하게 된 상황인 건데 그 부분도 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네. 그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일그룹 대표가 그 제일제강 주식을 제일제강을 인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일반인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부터 인수를 했고 예. 그리고 제일제강 주식에 거의 거래도 없고 가격도 1,000원대였는데 예. 그 보물선 요런 방송이 나가고부터 거래량도 6배 정도 늘고 주가도 5,000원. 상한가를 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까지 갔다 다시 예.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 그걸 보면 그러면 사전에 그런 방송에 보물선 호재를 터뜨리기 전에 내부자가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금감원에서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주가 조작이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자금 모집한 것도 유사수신 행위가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지금 150조 금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근거가 전혀 없이 일반인들을 모집한 거기 때문에 그럼 사기 행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건 단순히 주가 조작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 그다음에 여기에 사기, 사기까지 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신일그룹의 실체에 대해서 의구심 품은 분들 좀 많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회사 이름을 신일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 주식회사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감이 오시죠? 제가 아까 원래 업종이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생각을 했을 때도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가 그런 거대한 선박을 인양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비판이 계속 제기되니까 또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산을 넘어야 될 게 바로 이 소유권 문제거든요. 처음에 이제 신일그룹이 주장을 했을 때 앞서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동아건설이 우리가 처음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소유권 문제가 있었고 이게 또 주춤했나 싶었더니 지금 또 러시아와의 소유권 문제도 또 다시 또 불붙을 것 같거든요. 이 소유권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앞서가는 쟁점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있는지조차도 예. 지금 불확정인 상태고 확실하지 않고. 예, 그리고 지금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인양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시작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다 완비돼서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러시아 선박이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할 테고 또 이제 그 제일 이쪽 그 신일건업에서는 이게 매장물 발굴법에 의하면 80%는 발굴자가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 법이고요. 러시아의 관계에서는 또 국제협약이나 조약으로 따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이게 올랐을 때 기대 심리로 주식을 샀다가 보통 고점에 물렸다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 피해자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미확인된, 확인되지 않는 정확하지 않은 실체 없는 이 정보들이 난무하는 것도 이런 시스템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할 때 예. 그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한테도 이게 주요 의무를 다 했는지 과실이 없는지를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사수신행위나 사기를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 수사에서 그걸 밝혀내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저쪽에서도 또 나름대로 증거들을 들이댈 거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밝혀진다는 근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피해자들이 일단 먼저 챙겨볼 건 챙겨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등기부 등본만 봐도 예.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고 세운 지 몇 달밖에 안 되고 그런 전력이 전혀 없는 회사라고 하면 의심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좀 파악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아닌 거에 대한 좀 판단이 좀 필요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과 관련돼서 박삼구 회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자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제 지금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 스카이십 코리아 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위랑 경찰이 투트랙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로 LSG 코리아에서 고소를 했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이제 신고를 했지만 예. 무혐의 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하청업체 대표가 자살을 하고 이게 점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면 정말 이 아시아나 항공에서 금호홀딩스 사채를 1,600억 원어치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품 공급 계약을 해지를 한 것인지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밝혀지면 사실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그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고려했다는 거는 아시아나 항공 회사라는 입장에서는 그 배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총수라든지 관련된 임원들은 왜 아시아나 항공의 그 15년 동안 쭉 잘해왔던 기내식 업체를 바꿔치기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빚어지게 했느냐라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박삼구 회장 소환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기내식 그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금호홀딩스와의 관계를 봤을 때 뭐 임원급은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고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 조사에서 그 뭐 편을 봐주기 투자를 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 수사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